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2단원 텍스 부분을 공부를 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공부하던 부분에 이어서 12.2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2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그 과세 체계와 관련한 것의 효율성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B번을 살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administrative burden, 번역하면 행정 부담, 행정 비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신고를 우리나라라고 말을 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매년 5월에 하고, 또, 뭐, 자영업자분들은 몇 월에 부가세 신고, 언제 또 뭐 신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어떤 부수적인 시간과 비용,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산이 잘 되었으니까 어, 뭔가 이제 종이로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뭐 영수증이라던가 뭔가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보관을 해 놓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근데 다 비용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금과 관련한 어떤 정보의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정, 명령 같은 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공무원들 필요하죠. 그 공무원들 뭐 그냥 되나 뭐 인건비 월급 줘야죠. 그리고 사무실 있어야죠. 아무튼 뭐 그리고 계속 그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국세청의 어떤 조세 시스템이라든지 IT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겼을 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렇게 맡기는데 수수료가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맡기죠. 맡기고 나서 절세되는 게 훨씬 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빈 구멍 같은 게 세법이나 어떤 규정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처음 공부를 할 때도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12단원 초반에 다시 복습을 해 보았던 것처럼,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이 없다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아예 시장에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생겨졌죠. 그래서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데드웨인 로스 같은 것도 세금으로 인한 어떤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 이렇게 뭐 일관되지도 않은 세금 정책,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데, 그러면 세법을 다 뜯어 고치면 안 되냐? 간단하게 그러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끝날 때 케이스 스터디에서 잠깐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를 봐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규정이나 어떤 법률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못 없애게 하지, 그 규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정책을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법이라는 것은 어 뭔가 새로운 판을 짜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B번보다는 여기 C번에 나와 있는 요 마지널이라는 것과 에버리지라는 것을 더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고 이게 뭔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마지널과 에버리지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에버리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뭐 중에 나누기 그 n, 그러니까 샘플의 수로 나누면 여기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버리지 텍스 레이트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나누기 뭐 하는 거냐면 총 내가 낸 세금 나누기 내 총 소득으로 하면 아 내가 내 소득 번 것 중에 세금으로 낸 게 얼마였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average tax rate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marginal tax rate라는 것은 뭐냐면 이 marginal이라는 것의 정의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 자, 내가 추가적으로 1달러만큼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뭐 1,000원 아니면 10,000원이 더 내가 더 소득이 생길 때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률을 이렇게 마지널 텍스 레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네, 여기 피겨 2번을 잠깐 돌아와서 마지널 텍스 레이트 개념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별게 아닌데, 자, 아까 예시처럼 요 25,000만큼을 소득으로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5,000 중에 9075달러까지는 10%의 세율이 매기고, 이제 9076부터 25,000까지에 대해서가 15%의 세율이 매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25,000 벌던 사람이 25,001달러 번다면 얼마의 세율이 적용이 되죠? 15%죠. 그게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지널 텍스 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verage tax rate랑 marginal tax rate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사람에게라도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마지널이라는 것을 경제학에서 국문으로는 한계, 개가 여이입니다. 그래서 한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추가적으로 1달러 아니면 한 단위 더 소득 벌 때 적용되는 세율을 마지널 텍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에버리지와 마지널의 차이를 이해하셨죠? 경제학에서 에버리지와 마지널의 어떤 차이가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에버리지와 마지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마지널 텍스 레이트가 우리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얼마만큼을 왜곡을 하는지를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마지노 텍스 레이트와 의 마지막에서 이 데드웨인 로스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겠죠. 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소득이 야근을 하게 되면 뭐 100달러를 더 벌 수 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100달러에 이제 적용되는 마지널 텍스 레이트가 예를 들어 내가 100달러 벌면 120이 세금으로 나간다 치자.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근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쵸? 이제 그렇게 데드 웨인 로스와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예시로 든 그 야근 케이스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거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12.2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D번에서 럼썸 텍스라는 것은 요거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정액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라도 1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도 10만 원 이렇게 동일한 금액만큼을 내는 어떤 세금 체계를 럼썸 텍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어떤 몇 퍼센트 하면 이게 금액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요 럼썸 텍스 시스템 하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럼썸 텍스 시스템 하에서는 굉장히 어떤 과세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나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와 같은 럼썸 텍스가 뭔가 공평하냐 혹은 공정한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월급으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과 월급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에 부담되는 느낌이 다르겠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 내가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겨우 1% 내는 거니까 이게 럼썸 텍스 하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사람 아니면 내는 사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볼 에코티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12단원에서 나오는 에코티는 주식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공평하냐라고 하면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럼썸 텍스 하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편리한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이 럼썸 텍스가 부과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구입하려던 재화나 서비스를 세금 때문에 안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어떤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웨인 로스도 발생시키지 않고 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매기는 측에서나 어떤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2단원에서는 세금과 어떤 세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2.3 부분에서는 세금과 그 세금과 관련한 어떤 이걸 형평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지 공평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형평성, 세금과 형평성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요 benefits principle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되게 간단한 것입니다. 뭐냐면 세금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된다는 원칙이 이 benefits principle입니다. 아무래도 뭐 집이 넓은 사람 그리고 집이 한 채인 사람보다는 두 채, 세 채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정부의 경찰로부터의 어떤 치안 서비스 또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도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소방, 화재 서비스, 화재 진압 서비스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에서는 이제 저소득인 사람보다 고소득인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게 맞지라는 어떤 그러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례처럼 이렇게 퍼블릭 굿즈를 마치 프라이빗 굿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당연히 내가 넷플릭스가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개 볼 때보다 두 개, 세 개 볼 때 당연히 돈 더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A번에서 나온 The Benefits Principle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혜택 많이 받는 사람이 혜택 적게 받는 사람보다 정부한테 더 세금 많이 내는 게 맞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B번의 경우에는 이 ability to pay,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여기 지금 levy라고 해서 나와 있는 동사는 levy라는 영어 동사인데 어떤 세금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매기다 라는 동사인데 여기 지금 수동태로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을 수 있는지만큼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 ability to pay principle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ability to pay principle 하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vertical equity라는 것이 큰 어떤 원칙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좀 몇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데 horizontal equity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 vertical equity랑 뒤에서 나오는 horizontal equity가 이게 약간 같으면서도 아리까리한데 두 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자, 여기 우선 vertical equity는 뭐냐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 vertical equity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에서는 당연히 돈을 적게 버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vertical equity 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어떤 과세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proportional tax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동률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 4번을 보시면 여기 proportional tax, regressive tax, progressive tax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proportional tax 시스템 하에서는 인컴이 요만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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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률의 어떤 동일한 비율만큼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가 동일한 만큼의 비율로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먼저 보시면 이 프로그레시브 텍스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누진세 체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래서 뒤에 테이블 4번을 통해서 보면 지금 소득이 여기 $10,000이면 20%의 세금을 내지만 25,000이면 25%, 그리고 $60,000이면 30%의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수록 어떤 세율이 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모습은 이 프로그레시브 텍스 시스템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는데, 지금 세율만 보시면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자체는 많은데 이 세율은 이렇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모습, 이러한 세금 체계가 regressive tax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vertical equity 시스템 하에서 세 가지의 어떤 과세 방법을 방금 살펴보았고요. 이어지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금 부담이 분배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돈이 많은 분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공평한 만큼, 적정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세금 체계를 보면 이렇게 누진세의 어떤 과세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어떤 세금 시스템이 이렇게 누진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구별로 소득이 굉장히 많은 가구로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까지를 쭉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퀀타일로 5개의 퀀타일로 나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표처럼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세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1분위부터 1, 2, 3, 4, 5분위까지, 그래서 소득이 가장 적은 분위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분위까지의 에버리지 인컴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 인컴 중의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칼럼의 경우에는 요 로이 요 5.3이라고 하면 이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이 정부에 내는 총 세금 분담의 비율이 5.3%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요 0.6%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5.3%라는 것은 로이스트한 그 퀀타일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미국 가구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5.3%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수적으로 최상위 1%인 계층이 버는 소득, 그리고 그 소득 중에 내는 세금, 그리고 총 이들이 차지하는 수익, 그리고 이 계층이 총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계층, 그래서 요 5분위에 속하는 계층이 그들 소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요 최상위 1% 계층과 함께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장 많이 벌기도 하지만 세금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가장 많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1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요 퀀타일에 속하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전체 미국 조세 수입 중에 0.6%를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강의 노트인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금 살펴본 테이블 5번과 관련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거를 애울 필요는 없죠. 그쵸? 그냥 어떤 미국의 가계들의 소득에 따른 세금 나는 비율이나 뭐 이런 게 어떠하다라는 거를 그냥 어떤 통계 데이터를 해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정부가 어떤 차상위 계층, 저소득 계층,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 뭐 그런 어떤 조금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계층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 어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게 정부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트랜스퍼 받는 것, 이동받는 것, 이전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똔똔을 해보면 오히려 세금 낸 것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요 푸어리스트한 퀀타일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뭔가 어떤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무슨 뭐 주거복지 아니면 무슨 뭐 바우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로 말을 하면 마이너스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어떤 정부로부터 받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ertical equity에 대비해서 또 나온 것이 여기 나온 horizontal equity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잘 보세요. 뭐냐면 능력이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horizontal equity입니다. 이거는 왜 나온 거냐면, 요런 사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A라는 아버지와 B라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와 B라는 아버지 모두 소득이 10만 달러다. 똑같이 10만 달러다. 그런데 A라는 아버지는 요 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있어서 총 매년 4만 달러만큼을 그 의료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데 B라는 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매년 얼마씩 내고 있냐면 6만 달러씩 내고 있고 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의 소득이 같긴 한데 A라는 집은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집인 거고 B라는 집은 그 자녀 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집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두 집의 능력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공제,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65세 이상인 노부모를 부양을 하면 뭐 연말정산 때 뭐를 공제를 해주고 뭐를 또 차감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밑에 있는 요 어떤 요런 거를 보지 않고 소득만 보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의 능력이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이면까지 보면 과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의 능력이 동일하냐, 소득이 어떤 동일하냐라고 보면, 이게 꼭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이 호리존털 에쿼티에서 조금 던지고 있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컴 텍스 시스템 하에서도 이제 이렇게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총 소득이 10만 달러, 10만 달러 같지만 이제 결국 A라는 집이 내는 세금과 B라는 집이 내는 세금은 이런 어떤 서로 공제받고 차감되고 하는 거에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같아도 내는 세금까지 같지는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같은 직장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같이 입사한 동기라고 하더라도 저 동기는 뭐 부모님을 모시고 나는 혼자고 그리고 또 저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뭐 이러면 연말정산할 때 저 친구는 공제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나는 세금을 왕창 내게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 호리존털 에쿼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12.3에서 B번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